네, 2024년 2월 1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털어놓을까 합니다. 뭐냐?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2월 2일이고 그 다음 날이 2월 3일입니다. 2월 3일까지 국민의힘에서 이번 22대 총선에 나갈 사람들,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 접수를 마감합니다. 제가 이번 22대 국회에 출마를 할 생각이 제법 강했었습니다. 그 뜻을 접겠다라는 것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왜 그러느냐? 좌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쭉 지켜보면서 저는 좌파의 전술은 들여다보고 있지만 좌파로 갈 뜻은 전혀 없는 사람이고 자유우파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번성하고 통일되기를 굉장히 강력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제외하면 그게 가장 강한 겁니다. 그래서 쭉 지켜보면서 정치를 지켜보면서 참 국민의힘의 맹점으로 봤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청래 포비아구나. 정청래 하나를 못 막는구나. 정청래 기도 세고 임기응변도 좋고 저기서 시작되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축구를 보게 되면 국가대표 중에 황인범 선수라고 있죠. 이강인도 유명하고 손흥민도 유명하지만 황인범 씨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공간 열어주면은 이강인이나 손흥민, 황희찬 이런 친구들이 공간이 생겨요. 제가 유심히 황인범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뜁니다. 똑같이 정청래 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공간을 열어주면 김의겸이니 이런 애들이 막 나와서 자유롭게 좌파 주장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정청래가 저게 큰 문제구나 했는데 이 정청래가 마포의리 지역구예요. 근데 마포는 옛날 김수환 씨 국회의장 했던 분 이 지역구여서 그분 아들인 김성환 씨인가 김성동 씨인가 그분이 3번인가 출마했는데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래서 마포에서 정청래를 잡아야 된다는 게 이 국힘당에서는 희망사항인데 그 아버지의 선고를 이어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청래가 두려워서 출마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내가 후보자가 되고 싶겠다라고 하려면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서류 말고 돈이 들어갑니다. 얼마가 들어가느냐? 정확하게 290만 원이 들어갑니다. 300만 원 돈을 내요. 300만 원 돈을 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예비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때 한 300만 원이 또 들어요. 근데 공천을 못 받아서 내가 후보 사퇴한다 그러면 선관위에 냈던 300만 원은 돌려받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여간 출마할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천을 받든 공천을 받지 않든 정당으로를 통해서 하려면 300만 원은 써야 됩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공천이 확정되기 전부터 선거운동들을 하죠. 그러면 사무실을 내는데 보통 사무실을 내게 된다면은 월세로 해서 1년 내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근데 선거운동 사무소는 몇 달 쓰고 끝나죠. 당선이 되면은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사무실로 계속 쓸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좀 짧은 기간이 나서 많이 주고 사야 됩니다. 서울 시내 같은 경우 사무실 그리고 이것저것 따져도 아무리 못 잡아도 100평은 잡거든요. 100평? 한 작은 건물 같은 1, 2층? 더 될 수도 있고 제가 쭉 취재해보면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으로 왔다 갔다 하지 후보자가 누구 만나야지 공간도 있어야지 직원도 있어야지 그러면 거기 나가는 돈이 몇 달 사이에 순식간에 1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300만 원 준비한 건 별 돈도 아니고 그 돈이 제법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사무실에 와서 뭔가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는 해야죠. 그러니까 그 돈을 쓰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정청래 씨랑 붙어가지고 승산이 있다면 그 돈을 쓰겠죠. 근데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청래가 저는 황인범처럼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저 친구랑 한번 붙어봐서 지더라도 한번 마음껏 외쳐볼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꽤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회계사를 꼭 집어서 마포울의 후보자로 사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경률 씨를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김경률 씨가 저보다 더 대단해서 제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경률을 딱 찍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뭐 오늘 저녁에도 나가서 사람들 만났고 뭐 어제도 점심때 만나고 누구 쭉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쭉 듣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지금 한동훈 씨 인기가 참 대단합니다. 만약에 한동훈 씨를 내치거나 한동훈 씨가 후원한 사람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번 선거는 진다라는 의견이 꽤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누구죠? 원희룡 씨를 개항을 그다음에 김경률 씨를 마포를 딱 찍어서 했는데 이걸 교체한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국힘당은 무너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 가지고 이번 선거 치르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충TV를 만드는 충주의 주무관 6급 직원이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하나의 충TV 같은 거 B급 감성으로 만들어서 하면 재밌게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까지 냈던 건데 그 정도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유연한 게 위원장이 국민들이 사진 찍자 그러면 다 응해주죠.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누가 뭐 하자 그러면 저는 외면하거든요. 그런 게 좀 귀찮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는데 그걸 다 응해줌으로 인해서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람을 탈 줄 압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경률 씨가 마포를 해서 지든 이기든 정청래랑 붙어야 돼요. 이기면 좋고. 그리고 제가 태영호 의원을 상당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태 의원이 이번에 뭐라 그랬지? 자기 꽃놀이 꽃자리가 강남이잖아요. 강남에는 진짜 강아지 갖다 꽂아 넣어도 국민의힘은 당선이 되는데 임종서이가 출마하는 데랑 붙겠다 그랬나? 그래서 구로 어디라 그랬죠. 아주 잘한 겁니다. 한동훈 체제에서는요. 우리나라 좌파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정일성 기념공원 세우려고 하는 광주시를 비판하면서 광주시가 정일성이라는 이름을 띠고 공원을 만드는 쪽으로 돌아섰는데 바로 그런 정일성 기념공원이 있는 광주 서구인가? 그런데 또 좌파들이 있는 데마다 자객 공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든 이기든. 정면 승부를 해서 이재명의 꿈인 151석을 꺾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대만이 대통령 선거, 지난번 선거에서 민진당이 다시 승리했는데 참 힘든 선거였죠. 계속 중국이 전쟁 위협을 하고 하는 와중에 그 안보 위기가 오니까 대만 민진당 정권이 참 국민당 정권이 엉터리였던 게 자기들은 대륙을 장개석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갖고 패해갖고 대만으로 도망갔으면 국토를 수복하는 꿈을 꿔야 되는데 거꾸로 그걸 포기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대만의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까지 줄여놨었습니다. 근데 민진당 정권이 그걸 1년으로 올리고도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이 대만 국민들이 또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이 그 김일성이가 만든 민족 공동체, 고려 연방제, 민족이 우선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만들고 하다 보니까 민족주의가 나와가지고 그 틈을 비집고 민족 해방을 주장하는 주사파들이 지금까지 컸던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도 딱 잘 됐습니다. 이럴 때 치고 나가야 돼. 그런 운동권 세력들이 김영삼, 김대중을 통해서 국회로 들어와서 그들이 남조선 혁명을 원했던 세력들인데 국회에 가서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더 쉽게 입법 독채를 통해서 검수완박법안도 만들고 특검법도 지 맘대로 만들고 있잖아요. 온갖 특보법 아닙니까? 지금 좌파들이 권력 잡으면서 뭐 5.18 특별법, 4.3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무슨 특별법 하면서 다 뒤집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을 공산화 했죠. 북한 처지에서는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먹잖아요. 통일하잖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김정은이는 안 좋아합니다. 통일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에 저 같은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저 같은 사람 통제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졌으니까 깨갱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뭔가 움직이면서 북한 정권을 와해시킵니다. 너무 자본주의 사상, 자유주의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5천만이나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가장 좋게 보이는 예가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이 벌써 93년도에 홍콩을 반환받았으니까
93, 03, 13, 24, 3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일국양제를 하잖아요. 홍콩하고 중국 사이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자본주의 사상,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퍼져서 중국 정권이 위태로워요. 일국양제는 중국이 딱 홍콩을 포위해놓고 돈만 빨아먹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김정은이는요, 문재인 시절 때 돈만 빨아먹고 있도록 잘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문재인 뒤를 이으려고 하는 이재명이가 지난 대선에서 짐으로 해서 이렇게 끊어진 겁니다. 사실 김대중 때부터 북한은 우리랑 통일하게 되면 이 자유민주 체제를 못 당하니까 뭐 우리가 뭐 통일을 하자고 막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니까 덩실덩실 같이 맞춰주면서 적당히 또 핵을 갖고 자기네 안보 체제 강화하면서 겁도 주면서 투자하면 받아먹고 뭐 받아먹고 좀 잘 받아먹었잖아요. 빨대 꽂고. 언제 내가 달라 그랬어? 니들이 줬다 그랬지. 이게 그러면서 북한은 사실상 우리를 상대로 통일을 했던 거예요. 이걸 차단한 게 누구냐? 윤석열 정권입니다. 지금 북한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빨아먹기가 차단되니까 지금 러시아한테 무기를 팔아서 그걸로 벌어먹기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면서 까불면 죽여. 그리고 미사일 쏘고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요러 할 때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이 국회에 들어와 있는 온갖 좌파들을 보수 정당에서 뭐 여러 가지 거기도 문제가 많지만 하나씩 잡아나가야 돼요. 정청래부터 뭐 김의겸, 만초, 뭐 보수적인 사람들이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 윤건영이랑 붙겠다고 또 누가 또 그랬더라? 그런 식으로 다 잡으러 들어가야 돼요. 지든 이기든. 여기서 지면은 우리도 끝이다는 생각. 난 한동훈 씨 얘기가 맞아. 나 이번 총선 이후에 나는 생각하지 않겠다. 붙어야 됩니다. 나경원 씨는 뭐 추미애랑 붙든 이수진 씨랑 붙든 다 붙어야 돼요. 좌파들을 걸러내야 돼요. 사이비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 김경일 씨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영부인을 말이 앙떠안했더라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김경일을 갈아버리면 한동훈 씨가 출마한다면 나는 받아들여요. 그건 오케이야. 내가 김경일 씨가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한동훈을 마포에 넣으라 그랬는데 아마 안 나오겠죠. 본인이 출마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김경일은 그대로 가야 돼. 이거 바꾸게 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출마 안 합니다. 건곤일척의 총선이 다가옵니다. 태영호 의원처럼 저게 스스로 딱딱 좌파 하나씩 붙잡고 물고 들어가서 잡아야 됩니다. 김영삼, 김대중이 망가뜨려 놓은 대한민국을 이번엔 좀 바로잡을 수 있고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보수 세력이 좀 승리를 해야만 윤 대통령도 뭔가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선거에서 국힘당이 이기고 나면 여당의 권력은 한동훈한테 확 쏠릴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통수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력은 잃어버리고 통수권자의 권력을만 쥐고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나머지 3년을 끌고 나가면서 멋있게 해야죠. 그 다음 후보가 한동훈이 되든 원희룡이 되든 그 다음 풀어갈 문제고. 대충 정치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우리도 대만처럼 한번 위기를 넘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300만 원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